사태로 몇 달째 고향 방문이나 외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여수산단 근로자와 해양교육원생 등 특정 직군들입니다. 지역 자치단체와 자매 결연을 한 중국 도시들이 수십만 장의 마스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한 중국 도시에 마스크를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입니다. 주철현 후보가 여수갑 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현 이용주 의원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봄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로 5인 신고될 경우 소방차 출동 비용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달 넘게 고향을 찾지 못하거나 회사 밖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양경찰 교육생이나 국가산단 근로자 등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경우인데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뎌내는 이들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돼 2만 4천여 명이 근무하는 여수국가산단. 기업들 사이에서는 대구와 경북 같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을 방문하면 2주간 공장에 투입되지 않고 격리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회사와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봐 대구 경북을 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 경북 출신 직원들은 부모님이 아파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척들, 가족들 모두 다 지금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도 제가 직접 찾아서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그 마음도 죄송스럽고. 해양경찰관을 육성하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들의 외박은 물론 외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과 숙식까지 함께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교육원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막심할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신인교육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외박 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일요일 날 이곳 해경교육원에는 해경 순경 임용과 간부 승진을 앞두고 600여 명의 교육생들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은 물론이거니와 미용실을 가기 위해 시내로 나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교육생들. 하지만 미래의 해양경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견딘다고 말합니다. 일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날 좋은 날에 꽃구경도 가고 싶어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자가격리를 어겼다는 소식도 이어지는 요즘. 코로나로 두려움에 떠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누구보다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감염병에 잘 대비된 식당을 행정기관이 보증하는 안심식당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참여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1일부터 각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까지 여수에서 90군데, 순천에서 80군데, 광양에서 31군데 음식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심식당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추고 테이블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지정되면 지자체가 보증 인장을 부여하고 각종 소독용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업계와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지역 내 26개 관련 기관과 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정부의 비상경제회의 내용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휴업 장기화 등에 따른 급격한 매출 감소 등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나 도의 생활안정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찾아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직원들의 국외 연수를 국내 연수로 대체 운영할 것을 각 교육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국내 내수 진작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국내 연수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옴에 따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전남도 교육청 예산에는 국외 연수 비용으로 5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시기 중국 자매 도시에 마스크를 보냈는데 이게 몇 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대구로 돌아간 완치자들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청 지하창고에 커다란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마스크가 담겨 있는데 무려 31만 장이 넘습니다. 광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광저우 등 8개의 중국 자매 우호 도시에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며 보내온 방역 물품입니다. 지난 1월 광주시가 먼저 어려움에 처한 중국 도시에 5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하자 6배가 넘게 다시 되돌려준 겁니다. 这个呢也鼓舞了我们战胜疫情的这个信心和决心这个我们会永远铭记在心。再次说一声感谢。 중국에서 온 마스크와 방제복 등 방역 물품은 취약계층과 의료진들에게 우선 보급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의료기관, 또 중국인 유학생 등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균형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들을 위한 달빛 동맹 병상 나눔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명의 대구 지역 확진자가 광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8명이 완치됐습니다.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간 달굿벌 가족들은 손편지나 SNS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나눔의 상징인 광주 주먹밥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대구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됐습니다. 어머님들이 직접 이렇게 싸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보내줘서 정말 그 주먹밥을 먹고 힘이 나서 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시름에 빠지고 경제는 공황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동서와 국경을 넘나드는 나눔의 연대가 위기를 견뎌내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탁받은 마스크 2만 매를 군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초 14,000매에 이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맞춰 확보한 2만 매의 마스크를 고령자 등 군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도서민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외국인 거주민, 세터민 등에게 마스크 2만 1,000여 매를 배부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회의에 배석한 해수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황주홍 의원이 회의 참석자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회의에 배석한 뒤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 A씨의 감염 경로가 지난 7일 확진자 해수부 공무원 B씨와 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배석한 5일은 감염 이전 시점으로 봐야 하고 회의 참석자들도 A씨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봄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가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화재로 오인 신고될 경우 소방차 출동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신고에 따른 소방 업무 마비에 대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건데요. 실제 논밭두렁 태우기 감소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두렁을 태우던 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씨도 마른 풀과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습니다. 봄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해충을 방제하고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도로를 따라 취재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동안 곳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촌마을 인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농민들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핍니다. 잡초를 정면에 함부로 안 배웠더니 겁나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노래 고스란히 태우려고.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지만 지금껏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화재로 오인 신고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5월부터는 논밭 주변 지역 불피움으로 소방 차량 5인 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출동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신고하고 또 소방
문자가 오면 이렇게 서울하면서 연락할 수도 없이 그냥 태워볼 수도 있지, 시골 사람들은. 논밭두렁을 태울 때 나는 연기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으려면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이 농촌에서 이뤄지는 무단 소각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컷오프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주철현 후보가 치열한 경선 끝에 결국 민주당 여수갑 선거구에 공천을 따냈습니다. 이제 현역 이용주 의원과 일전이 남았는데요. 본선을 앞두고 여수갑을 선거구 후보군들의 선거구 이동 등 일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본선 못지않게 치열했고 승부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수위를 달리다 경선 직전 충격의 컷오프를 당했던 주철현 후보.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끝에 재심에서 다시 살아나 총선행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본선에 남게 된 후보군은 모두 4명. 특히 주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이용주 후보의 검찰 출신 선후배 간 일전에 시선이 모아집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이라는 중량감과 조직력은 공히 갖고 있는 강점이지만 음주운전 논란과 상포지구 특혜 시비 등 서로 공격에 노출된 허점도 적지 않아 끝까지 치열한 난타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수 을 선거구도 본선 국면을 앞두고 구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사실상 홀로 뛰던 민주당 김혜재 후보 외에 권세도 후보가 다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의 잡음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본선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래통합당 공천을 확정한 심정우 후보도 등판할 예정이고 갑사구의 한 후보도 을 지역으로 옮겨뛸 채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대장정이 마무리되면서 여수의 선거 캠프들도 재정비와 숨고르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 선거구에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장만채 후보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만채 후보는 오늘 선거 사무실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 통합과 시민의 승리를 위해 당의 결정을 총선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선거구 쪼개기라는 정치적 거래와 일방적인 전략 공천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선동 후보가 순천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 소원에 나섰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김 후보는 20대 국회가 순천시 선거구를 불법적으로 획정했다고 밝히고 순천 시민단체와 별도로 헌법 소원을 청구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순천시 선거구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20대 국회가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순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해룡면을 떼어낸 것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생당이 다음 달 총선에 출마할 일부 선거구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민생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황주홍 의원을 포함해 도내 4곳의 본선 후보자를 확정했으며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경우 다음 주 초쯤 장성배, 기도서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천된 후보자가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에서 지역위원장을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한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순천 YMCA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광양만권 대기오염 책임 강화 등 산적한 지역 과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를 위해 각 후보자들에게 질의서와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되면서 일각에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할인마트 부지에 모 건설사가 49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 영향 평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일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와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경제청에 전달했고 경제청은 허가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들이 대학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전기금을 잇따라 기탁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대 직원연합회 소속 직원 210명이 발전기금 1억 3천여만 원을 약정한 데 이어 올해는 순천대학교 교수진이 모두 2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습니다. 발전기금 기탁은 등록금 동결과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대에는 지금까지 모두 49억여 원의 발전기금이 약정됐고 이 중 19억여 원이 기탁됐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됐던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제239회 임시회를 오늘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소상공인 임대료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정의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표 공약을 제시하는 등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행복을 위해 농어민 기복소득 법제화와 세계 섬 엑스포 개최 등 공약들을 실천하겠다며 특히 원칙과 정도를 통해 민심 반영과 정치개혁 완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도내 10곳의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후보자를 내고 총선을 치를 계획입니다.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공동구매 캠페인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휴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라남도의 공동구매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공문을 산하 각 기관과 학교에 보냈습니다.